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에서, 1번이, 자아가 의식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융에 의하면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융에 의하면. 자, 그러면 융에 의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항상 자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개념은 그러니까 자기의 개념 안에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거니까, 그쵸?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프로이트로 넘어올게요. 자, 프로이트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이트에서 얘기하는 자아는 뭐냐? 프로이트에서 얘기하는 자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이트는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를 구분했는데 오히려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했는데 요 세 가지 안에서 무의식의 영역, 무의식은 주로 원초아의 영역입니다. 원초아.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아에는 그 프로이트가 구분했던 의식, 무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자아는 융이 얘기하는 자아와 다르죠. 융이 얘기하는 자아에는 의식세계만 존재하는 반면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자아에는 프로이트의 의식, 무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 모두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해당 문제는 융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당연히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융은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융은 항상 자기와 자아를 구분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프로이트가 자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자아에는 의식과 근데 그러면 원초아에도 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의 개념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원초아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스키너의 행동주의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스키너의 행동주의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 밑줄 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외적 자극. 자, 우리가 아까 제일 정신역동 관점은 내적 자극 중심,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은 외적 자극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스키너와 같은 행동주의자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증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의식, 무의식,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왜 안 해? 무의식도 있고 의식도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실증,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동주의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만 초점을 줄 거고, 그 행동을 일으키는 외부적인 자극만, 그것만 보겠다라는 게 행동주의예요.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보상과 처벌, 보상을 강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상과 처벌에 따라 유지되는 기계적 존재로, 여러분, 기계적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기계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반응하는 존재로 라는 뜻이에요. 반응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로 간주하였으며, 인간을 개인의 독특한 차이는 차별적인 강화 경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라고 되는 겁니다. 차별적인 강화 개념에 따라 좌우된다. 자, 그래서 자, 고전적 족구나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족구나와 그 다음에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족구나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고전적 족구나는 밑줄 긋지 마시고 쭉 한번 보면 거기에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밑줄 그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기계적 조건하에서 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거기 밑줄 그어주셔야 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파블로브의 개 실험에서 그 개가 침을 흘렸던 것은 자, 어떤 능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수동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스키너는 자, 연결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계적이면서 능동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인식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봤다는 것은 그 반응을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동적으로 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우리가 좀 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야. 반응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키너는 강조하는 거고, 그것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따른 반응이 있죠. 자, 그 반응을 뭐 이렇게 강화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 그런 걸 자극이라고 해. 심부름을 했어. 그런 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칭찬해주고 용돈도 주고 잘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용돈을 줬어요. 보상을 해줬어.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야. 스키너의 입장은. 그래서 요 세 개가 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주어진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제 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내일 엄마가 또 심부름을 시켰네? 그러면 이때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반응했지. 칭찬과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리고 또 시켰으니까 계속 이때의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반응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기계적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아시겠죠? 왠지 기계적 이러면 좀 수동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개념상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의 개념, 조작적 조건화 옆에다가 하나의 개념만 더 써주세요. 하나의 개념만 더 써주시면 돼. 자, 행동 조성이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행동 조성이라고 하고, 행동 조성. 자, 행동 조성이란 말은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접근을 행동 조성을 추구한다. 점진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심부름을 한 번 시켰는데 칭찬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날 또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죠.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해줘야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점진적으로 더욱더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별 자극이라는 개념 볼게요. 자,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형태가 보상받을 수 있을지 받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로 작용하는 자극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둘기가 버튼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을 때 비둘기가 버튼이 불이 켜져 있는 것만 보고 이제 밥을 주겠구나. 그쵸? 불이 꺼져 있으면 아직 밥 주는 시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변별할 목적으로 자극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변별할 목적으로 자극을 사용한다. 그런 개념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속어 보겠습니다. 속어. 강화를 받지 못함으로써 특정한 형태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칭찬 자체를 안 해줘. 칭찬 자체를 안 해줘. 그러면 심부름을 가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에는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강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특정한 행태의 발생 빈도를 줄이거나 없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속어의 차이는 뭡니까? 속어는 사라지거나 약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사라지게 하거나 약화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발생 빈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니까 놀이방에서 형이랑 싸웠어. 형이랑 싸우니까 놀이방에서 노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놀이방에서 못하게 하면 발생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칭찬을 안 해주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소고랑 타임아웃은 시간을 떼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약간 이제 부정적이고 그렇죠? 부정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거예요. 자, 타임아웃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의자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하는 의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떼어놓는 거고.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어놨을 때에는 그것을 조금 발생 빈도가 줄어들게 만드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 자, 체계적 둔감성 보겠습니다. 체계적 둔감성. 혐오스러운 대상 혹은 물건에 대해서 접근 빈도나 사고 빈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서서히 높여서 혐오 감정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개를 되게 혐오해. 개를 되게 혐오하면 개를 되게 무서워해. 근데 저 멀리서 개를 보게 해. 여기에 개가 있어요. 아이는 여기 앉아있고. 그럼 아이가 전혀 무서워하진 않죠. 저 멀리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요쯤에서 다시 개를 보여줘. 요쯤에서 다시 개를 보여줘. 요쯤에서 다시 개를 보여줘. 요쯤에서 다시 개를 보여줘. 라고 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 2층에서 아래를 보게 해.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3층에서 아래를 보게 해. 4층에서 아래를 보게 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정도는 별 차이 안 나네. 이 정도는 별 차이 안 나네. 이 정도는 별 차이 안 나네. 하면서 둔감시키는 그런 방식을 체계적 둔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강화와 처벌.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 자, 강화는 특정한 형태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벌은 특정한 형태의 발생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표 있죠? 자, 표를 보면, 유쾌한 자극. 자, 유쾌한 자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혐오 자극. 혐오 자극은 상대가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 무언가를 철회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제시하는 거, 철회하는 거. 자, 그러면, 심부름을 했어. 심부름을 했는데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심부름 했는데 용돈을 줬어요. 이런 게 여러분 정적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돈을 준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자, 이건 유쾌한 자극을 주는 거긴 한데, 여기서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자,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부름을 했어. 자, 심부름을 했더니,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뭐지? 청소를 안 하게 해줬어. 이런 것을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거야. 부적 처벌. 자, 뭔가를,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게 해줬다는 거야. 처벌을 안 하게 해줬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혐오 자극 같은 경우 볼게요. 혐오 자극은 이런 겁니다. 정적 처벌 한번 볼까요? 자, 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심부름을 했어. 심부름 안 했지. 심부름 안 해. 자, 심부름을 안 했더니, 너 안 되겠어. 청소를 해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처벌한 거죠. 그 다음에, 심부름을 안 했더니 용돈을 안 줬어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부적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화는 하게끔, 그러니까 강화는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하게끔 만드는 거죠. 용돈은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용돈은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 하게끔 만드는 걸 안 해준 거야. 처벌은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안 하게끔. 자, 그러면 그 안 하게끔 하는 것을 시행을 안 해주는 거를 부적,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강화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의 종류. 자, 연속적인 강화 보도록 할게요. 연속적인 강화는, 자, 특정한 형태가 일어날 때까지 강화물을 지속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잘 강화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연속적인 강화는. 왜 그럴까요? 계속 용돈을 줘. 심부름 할 때마다 용돈을 줘. 그러면은 어떤 심부름을 하든 용돈은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또 약간 좀 힘든 심부름을 시킬 때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안 하는 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반기에만 하는 거야. 길들이는 초반기에만 할 수 있는 강화인 거고, 그러니까 연속적 강화라는 건 지속적으로 쭉 그 강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면, 그치?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면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갔다 왔다고 칭찬해 주는데 나이 4, 50대가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왔다 칭찬해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특정한 행태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간헐적 강화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간헐적 강화. 간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띄엄띄엄 한다는 거죠. 띄엄띄엄 하는 거. 자, 고정 간격으로 한다. 고정 간격으로 하는 강화 계획이 있어요. 고정 간격으로 해요. 이건 이제 정기적인 시험과 같은 겁니다. 시험과. 그래서 간격을 정해놓고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강화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간식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간식을 준다. 하루에 한 번 간식을 준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루에 한 번씩 간식을 주는데 간식을 뭐 줄 줄 몰라.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은 줘. 그러면 어떨 때는 맛있는 간식이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맛이 없는 간식이 나올 수 있죠. 좋아하는 간식이 있고 덜 좋아하는 간식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런 특징이 뭐냐면 강화가 제시되기 전에는 되게 잘 따라요. 즉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지. 자발적 반응을 잘해요. 근데 강화 제시된 후에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도 우리가 시험 끝나면 공부 잘 안 해요. 그렇죠? 강화 후 자극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수업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이 잘 안 돼. 시험 이 생각이 계속 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변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변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강화를 제시하는 건데, 이거는 하루에 아무 때나 간식을 주는 거야. 뭐 2시에 줄 때도 있고, 6시에 줄 때도 있고, 오전에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간격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줄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자, 비율은 일정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반응의 횟수를 정해놓는 거예요. 반응의 횟수를 정해놔서, 특정한 형태가 정해놓은 횟수만큼 일어났을 때 강화를 제시한다. 문제를 한 거는 풀 때마다 간식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중국집 스티커. 중국집 스티커를 10장을 딱딱딱딱딱딱 모았어요? 그럼 가면 이제 공짜로 짜장면 한 그릇 준다. 탕수육 한 그릇 준다. 자, 그런 게 이제 고정 비율이에요. 근데 가변 비율이라고 해서 어쩔 때는 스틱 한 장 묻혔는데 짜장면을 주고 어쩔 때는 뭐 20장을 묻혔는데도 안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변 비율 읽어볼게요. 평균적인 횟수나 이 혜태가 일어난 후 강화를 제시하는 곳으로 다음 강화가 언제 제공될지 예측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짜장면 집을 자주 갈까요? 덜 갈까요? 더 가요. 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가는 거야. 안 주네? 하면서도 계속 갈 수도 있고, 일단 가는 거예요. 우리, 1층에 뭐 생겼잖아요. 1층에 뭐 생겼더라고. 이상한 기계 하나가 1층에 생겼더라고요. 그런 로또 기계 생겼더라고요. 1층에. 그쵸? 로또나 이 도박 같은 게, 그렇습니다. 도박 같은 게 내가 도박 10판을 치면 한 판은 번다. 이게 있나요? 없죠. 한 판을 쳐서 대박을 칠 수도 있고, 100판을 쳐도 계속 100판을 해서도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근데 지속성은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지속성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물에 고기 걸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더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도박을 들 수가 있고요. 강화의 효과를 보면, 도박과 같은 가변 비율 강화 계획, 여러분, 비율이냐 간격이냐 구분이 돼야 돼요. 무조건, 간격보다는 비율이 더 효과가 큽니다. 비율이 더 효과가 크고, 자, 그 다음에, 고정 간격 강화 계획부터, 이제,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효과가 그 직후에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면 당연히 주는 건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가변 간격. 좋네. 주긴 좋네.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고정 비율. 일단 간격보다는 비율이 세고. 자, 비율 안에서는 뭐가 더 센 거예요, 여러분? 고정보다는 여러분 가변이 더 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증가시켜내는,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증가시켜내는 방법이 뭐가 가장 세다?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이 세다. 비율 중에서도 가변이 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자,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들입니다. 어쨌든 스키너가 행동주의라는 거 강조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슬로 볼게요. 매슬로. 자, 매슬로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는데 워낙에 상식적인 거라서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로, 그 다음에 애정 소속의 욕구로, 자기 존중의 욕구로, 자기 실현의 욕구로 상승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혹은 매슬로의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여러분, 첫 번째 계단을 오르지 않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나요? 없죠. 두 번째 계단 오르지 않고 세 번째 계단 오를 수 없죠. 자, 그래서 위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가 밑줄 봐야 되는 것은 욕구 과정 찾아보세요. 자,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은 피라미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아니,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자기 자아 실현이고 막 그래요. 그쵸? 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애정이고 그래요. 그쵸? 자, 요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된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가서 스키너 문제만, 매슬로우는 뭐 됐고요. 스키너 문제만 좀 보도록 할까요? 스키너.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스키너의 이론에 따르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스키너는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여기서 관찰은 경험적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나 이런 거 말고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 인간이 외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봤다. 오케이. 인간을 기계적 존재로 간주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계적 존재라는 것은 반응하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고, 4번 개인의 차이를 무시한다.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상을 줘도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을 줘도 숙제를 하는 사람이, 상을 안 줘도 숙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겠습니다. 환경적인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는 뭡니까? 수동적으로요, 수동적으로. 적어도 스키너는 외부의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합니다. 고전적 조건화 옆에 파블로우 써주세요. 파블로우. 그 다음에 26번 가겠습니다. 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타임아웃은 이전의 강화를 철회하여 특정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생각하는 의자. 그 다음에 강화.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소고. 처벌을 통해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그냥 처벌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소고라고 하는 것은 강화를 받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아유, 안 주네 하면서 그 행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임아웃은 뭐예요? 강화를 받지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거죠.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혹은 강화가 없네.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깜빡하고 안 줬어. 그리고 그 안 주는 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안 해. 이게 소고예요. 사라지는 게. 근데 자, 발생의 빈도를 깜빡하거나 일부러, 그러니까 깜빡해서 상을 안 준 게 아니라 발생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상을 안 줘. 그리고 상을 안 주는 것을 되게 강조해. 너 이렇게 하면 상을 안 준다. 상을 안 주니까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너 이번 달 용돈 없다. 자꾸 그런 행동하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타임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사람의 의도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별 자극 됐고요. 27번 가겠습니다. 도박장의 슬롯머신은 어떤 강화계획에 해당하는가? 자, 가변 비율이죠. 발생의 빈도를 가장 증가시켜내는 자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의 빈도를 가장 증가시키는 강화.
발생의 빈도를 가장 증가시키는 자극이 바로 가변 비율 강화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지금 우리가 5가지, 6가지, 그러니까 매슬로우까지는 6가지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학자들과 개념의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개념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차별성을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음 주는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